효녀 보쌈. 옛날 어느 고을에 부모님을 잘 모시기로 소문난 효녀 신금이 낭자가 살고 있었다. 금이 낭자는 오늘도 부모님을 위해 새벽녘에 일어나 청소와 빨래를 마치고 한마지기가 안 되는 밭에서 키운 여러 가지 야채소들로 아침상을 준비하느라 바빴다. 어머니, 아버지, 아침 드세요. 하며 연로하신 부모님을 깨웠다. 금이 낭자는 부모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여 가까스로 낳은 늦둥이였다. 그리하여 금이 낭자의 나이는 20살인데 부모는 백발 노인이었다. 둘 다 기력이 쇠하여 금이 낭자의 돌봄이 절실했다. 내가 고생이 많구나. 너의 지극정성이 하늘에 닿아 우리가 이렇게 아직도 연명하고 있구나. 하며 금이 낭자 어머니가 말했다. 그러게나 말이야. 금이가 복덩이이자 금덩이야. 그나저나 눈을 감기 전에 우리 착하고 이쁜 금이를 시집 보내야 하는데 좋은 신랑감이 우리 고래는 없으니 에휴. 하며 금이 낭자 아버지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어머니, 아버지, 저는 시집가기 싫어요. 평생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제 소원이옵니다. 그러니 제 걱정은 마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하며 부모님의 팔다리를 주무르며 말했다. 금이 낭자의 극진한 효심 덕에 금이 낭자 부모님은 기력이 쇠하지 않고 건강했다. 그러자 금이 낭자가 부모님을 장수하게 한다는 소문이 이 고을 저 고을에 알려졌다. 소문이 눈덩이처럼 커져 금이 낭자의 손만 닿으면 노인들이 100년을 넘게 회로한다고 알려졌다. 이 고을 저 고을의 사내들이 금이 낭자와 결혼하고자 줄을 섰다. 하지만 금이 낭자의 단호한 거절에 몇 달까지 걸려 몰려든 사내들이 헛걸음을 치기 일쑤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개 한 마리도 짖지 않는 유난히도 조용한 밤이었다. 하루 종일 일하느라 고된 금이 낭자가 부모님 옆에서 곤히 잠이 들었다. 그때 방문이 열리더니 검은 그림자가 금이 낭자를 드리웠다. 깊이 잠든 부모님과 금이 낭자는 이를 알아채지 못했다. 검은 그림자의 사내는 금이 낭자의 입을 재빠르게 틀어막고는 자루에 넣어 냅다 달렸다. 금이 낭자는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자루에 갇혔다. 한참이 지나서야 금이 낭자는 자루에서 나왔다. 금이 낭자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어찌 이런 사악한 일을 하십니까? 저희 부모님의 건강이 걱정입니다. 부디 저를 부모님 계신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리하면 제가 무슨 일이든 다 하겠습니다. 하며 울먹였다. 그러자 사내는 금이 낭자, 미안합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하려던 건 아닌데 우리 부모님이 당장 돌아가시게 생겼습니다. 금이 낭자가 어르신을 돌보면 100년 회로한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이리한 것입니다. 부디 저의 부모님의 병이 나으실 때까지만 도와주십시오. 금이 낭자의 부모님은 제가 동생을 보내 잘 보살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며 무릎을 꿇고 머리까지 조아리며 말했다. 보아하니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단지 부모님을 살리기 위해 벌인 일임을 금이 낭자는 금방 알아차렸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당장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사라진 걸 아시면 얼마나 걱정을 하시겠습니까? 댁의 사정도 딱하지만 저희 부모님께 보내주십시오. 말씀만이라도 전하고 오겠습니다. 하며 간절히 말했다. 그때 어디선가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다. 사내 어머님이 금방이라도 돌아가실 기세였다. 다급해진 사내는 어쩔 줄 몰라 했다. 금이 낭자는 팔을 걷어붙이고 사내 부모님을 살폈다. 그리고는 팔다리를 주무르며 안심을 시키며 말했다. 어르신, 많이 힘드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이렇게 팔다리를 주무르면 숨이 차신 게 좋아지실 거예요. 당분간 흰죽을 드시고 물도 자주 드세요. 그러면 기운을 차리실 것입니다. 그러자 사내 부모님의 얼굴에 금세 혈색이 돌아왔다. 그리고는 죽 한 그릇을 타들었다. 사내는 눈으로 보고도 믿겨지지가 않았다. 금이낭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하며 울먹였다. 당분간 흰죽을 드시게 하시고 팔다리를 잘 주물러 드리세요. 그리고 마당도 거닐며 햇빛도 쐬시면 점점 기력을 찾으실 것입니다. 부모님이 평생 사실 수는 없으니 천천히 마음의 준비도 하시고요. 하며 사내를 위로했다. 사내는 울면서 금이낭자님, 어머님은 남편을 일찍 여의시고 저의 남매를 홀로 돌보시느라 고생만 하셨습니다. 이제 어머님을 모시며 잘 살고 싶었는데 갑자기 절이 되시니 급한 마음에 금이낭자에게 몹쓸 짓을 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금이낭자는 부모님을 내다버리는 자식들도 있는데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이리도 극진하시니 어머님도 그 마음을 헤아리실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속상해 마시고 남은 시간 동안 어머님께 잘 해드리셔요. 그렇게 금이낭자는 사내를 뒤로하고 집에 도착했다. 그 사내의 동생이 부모님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 금이낭자의 어머니는 금이야, 마실 잘 다녀왔느냐? 이 처자가 내가 오랜 시간 마실 다녀온다며 우리를 극진히 보살펴 주었단다. 하며 웃으며 말하자 그 사내의 동생은 금이낭자님,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부디 저희 남매를 용서하소서. 하며 인사를 한 후 떠나려 하자 금이낭자는 저기 혹시라도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오셔요. 단 지난번처럼 그렇게 데려가진 마시고요. 하며 미소 지며 말했다. 그러자 사내 동생은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하며 큰절까지 하고는 길을 떠났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다. 밭농사와 부모님 시중을 드느라 피곤한 금이낭자는 깊은 잠이 들었다. 그때 검은 그림자의 사내가 살금살금 금이낭자에게로 다가갔다. 잠을 뒤척이던 금이낭자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눈을 뜨려 하자 사내는 금이낭자의 입을 막고는 보쌈하여 내달렸다. 금이낭자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다. 아니, 내가 그렇게 잘 이야기했건만 어찌 이리 할 수 있단 말인가. 내 이번에는 이 사내와 동생을 용서치 아니하리라.
하며 생각했다. 한참이 지나서야 금이낭자는 보쌈 자루에서 나왔다. 화가 난 금이낭자는 보쌈 자루에서 나오자마자 아니, 어찌 이리 할 수 있단 말이오. 내가 지난번 아니, 댁은 또 니십니까? 금이낭자, 미안하오. 금이낭자가 기력이 세한 연로하신 어르신들 옆에 몇 시간만 함께 있어도 어르신들이 금방 기력을 회복한다는 소문을 듣고 급한 나머지 이리 하였소. 부디 저희 아버님을 몇 시간만이라도 살펴주십시오. 금이낭자는 하는 수 없이 몇 시간 동안 어르신을 돌보았다. 정말 고맙습니다. 금방 돌아가실 것 같았는데 금이낭자 덕분에 저희 아버님께서 한시름 놓으셨습니다. 이제 저는 가보겠습니다. 부디 아버님과 좋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하며 하루가 걸려 집에 도착했다. 금이낭자가 연로한 어르신들을 살린다는 소문이 점점 퍼지자 금이낭자를 보쌈해 가려는 사내들이 밤마다 찾아들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자 맨 처음 보쌈해 간 사내가 금이낭자 집으로 와서는 금이낭자님, 이러한 일은 제 잘못이 큽니다. 제가 보쌈해 간 후로 사내들에게 소문이 난 모양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당분간 밤을 새워 금이낭자를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은 오금이라 합니다. 하며 금이낭자를 설득했다. 그날부터 오금 도령은 문 앞에서 밤을 지새우며 금이낭자를 지켰다. 몇 날 며칠 밤을 지새운 오금 도령은 며칠 사이 얼굴이 헬쑥해졌다. 금이낭자는 자신을 위해 고생하는 오금 도령이 안쓰러웠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오금 도령이 그만 깜빡 잠이 들었다. 그 사이를 틈타 복면을 쓴 거구의 사내가 금이낭자를 보쌈하고자 방으로 들어갔다. 오금 사내는 잠결에 금이낭자, 금이낭자를 불렀다. 그러자 그 복면 쓴 거구의 사내가 놀라 달아나다 그만 오금 사내의 발에 걸려 마당에 곤두박질 쳤다. 그 소리에 놀란 오금 도령은 눈을 부릅뜨며 복면 쓴 사내를 잡고자 사투를 벌였다. 복면을 쓴 사내는 힘이 장사였다. 오금 도령의 팔을 꺾고는 걸음아 나살려라 도망을 쳤다. 깜짝 놀란 금이낭자는 오금 도령의 팔을 치료하며 말했다. 오금 도령님, 저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이제 밤을 지새우는 일을 멈추시지요. 이러다 큰일 나겠습니다. 하며 울먹였다. 그러자 오금 도령은 아닙니다. 금이낭자는 저희 어머님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저는 금이낭자를 위해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저는 금이낭자를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말리지 마십시오. 하며 목에 힘을 주며 말했다. 오금 도령이 밤을 새워가며 금이낭자를 지킨다는 소문이 이곳 저곳에 알려지자 보쌈에 가려는 사내들은 보쌈을 포기했다. 금이낭자와 오금 도령은 어느새 서로 정이 들었다. 어느 날 오금 도령은 금이낭자에게 말했다. 금이낭자님, 저는 그동안 금이낭자를 사모해 왔습니다. 앞으로 평생 금이낭자를 곁에서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하지 않겠는지요? 그러자 금이낭자는 이 모든 일이 인연인 것 같습니다. 오금 도령님의 마음이 전해지니 든든합니다. 함께하여 부모님을 잘 모시며 행복한 삶을 살아보아요.
하며 수줍게 말했다. 금이낭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오금도령은 신이 나서 덩실덩실 춤까지 추었다. 그렇게 조촐한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금이낭자는 부모님과 오금도령의 어머님을 정성껏 모셨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다. 이고을 저고을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금이낭자에게 도움을 청했다. 몰려든 사람들은 모두 부모님을 극진히 생각하는 아들, 딸, 며느리들이었다. 금이낭자는 그들의 효심에 감동을 받았고 딱한 사정에 마음이 아팠다. 그때 오금도령이 금이낭자를 불러 말했다. 부인, 이렇게 하면 어떻겠는지요? 쏙닥 쏙닥 쏙닥. 그러자 금이낭자는 서방님, 그렇게 좋은 방도를 알려주시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당장 사람들에게 알려 일을 진행해 보아요. 하며 기뻐했다. 그리고는 모여든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좋은 방도가 있습니다. 하며 큰 소리로 말하자 모두 금이낭자 주변을 에워싸며 귀를 기울였다. 제가 일일이 이곳 저곳 다니며 도와드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걸 모두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효심은 모두 같을 것입니다. 이 고을에 집을 짓고 함께 거처하며 생활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리하면 저도 시간 날 때마다 제 남편과 여러분들의 집을 방문하며 돕겠습니다. 아니, 정말 그리해 주시겠습니까? 정말 좋은 방도입니다. 그러게요. 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들끼리 부모님을 잘 모시며 삽시다. 사람들은 모두 박수를 치며 덩실덩실 춤까지 추었다. 그 후 사람들은 이고을 저고을에서 몰려와 집을 짓고 부모님을 모셨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의 부모님들을 금이 오금 부부와 오금 동생이 정성껏 도왔으며 부모님들은 모두 장수하는 노년의 행복을 누렸다. 그리하여 이 고을의 이름은 금이 장수고을이라고 불려졌고 서로 도우며 잘 살았다.